하지만 서버가 100대가 아니라 1000대가 되면 어떻게 하지? 1000대가 되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그 서버가 트래픽이 오르락내리락해서 빠르게 오를 때 그래서 나왔습니다. The Future of Linux Containers. 안녕하세요. ASBBAM 아스부밤입니다. 오늘은 도커 컨테이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었는데요. 쿠버네티스를 설명하려면 도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쿠버네티스, 프로덕션 그레이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여기서 컨테이너는 도커를 얘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컨테이너도 올릴 수 있지만 사실상 도커가 컨테이너의 표준이기 때문에 도커라고 먼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스트레이션, 예를 들면 다수의 컨테이너를 다수의 호스트, AWS의 경우 EC2가 되겠죠. EC2에 적절하게 분산 실행하고 원하는 상태, 예를 들면 available 존 중에 한 개가 다운돼도 API 서버 컨테이너 10개를 유지해줘. 이런 요청을 실행 상태를 유지해주고 다운타임 없이 스케일을 확장, 축소할 수 있게 도와주고 컨테이너의 라이프 사이클 및 컨테이너 호스트 관계를 관리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을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커 컨테이너, 이게 뭘까요? 먼저 도커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도커 홈페이지에 작년에 들어갔을 때는 DevTools Choice for Container Platform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에 들어갔을 때는 엔터프라이즈가 붙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엔터프라이즈가 붙으면 다 아시죠? 갈 때가 됐어요. 도커의 로고인데요. 되게 귀엽기도 하고요. 고래가 컨테이너를 업고 있습니다. 우선 컨테이너가 없을 때 얘기를 해보죠. 이 사진은 1940년 영국의 사진입니다. 영국의 어느 항구의 모습인데요. 인부들이 이제 생선, 냉장고, 도자기, 감자, 냉동만두, 커피, 아이스크림, 오디오, 책, 플스, 테레비, 스피커, 콜라, 식탁, 에어조단 목숨과 참치 뭐 이런 것들을 옮기고 있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보관 방법, 크기, 종류, 무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규격이 없어서 사람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지만 1954년 컨테이너가 실용화됐고요. 이런 컨테이너들의 장점을 보면 안에는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동일한 규격의 상자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규격에 맞춘 기계로 쌓고 바다로 육지로 옮기고 쉽게 풀고 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한 내용물들이 다른 컨테이너로부터 격리되었기 때문에 보호가 되죠. 이런 장점들을 도커 컨테이너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서버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도커라는 제목으로 김우민 님이 발표하신 동영상에서 가져온 건데요. 지옥에서 온 테이블입니다. 보시면 딱 느낌이 오시죠? 개발자 PC에서 개발하고 서버를 개발하고 DB를 올리고 메시지 큐, 레지스 이런 것들을 올려서 개발을 하다가 동료랑 같이 개발할 때는 동료도 똑같은 환경을 셋업해야 되고 이렇게 쭉쭉쭉 힘듦이 보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해결한 게 이제 팀 개발 장비를 하나 만들어서 팀원들이 공유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결이 되고 와 천재다. 근데 이런 환경들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보통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하게 되니까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 개발 장비 잘못 건드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테이블이 참여 프로젝트 개수만큼 많아지면 이런 표정 나오죠.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많이 알려졌던 게 베어 그랜트를 이용해서 환경을 쉽게 구축하고 배포하는 거였어요. 이 슬라이드는 2012년 H3 컨퍼런스에서 강소리님이 발표하셨던 건데 네컴에선 잘 되던데 그래서 베어 그랜트를 이용해서 로컬의 개발 환경을 서버와 동일하게 구축해서 개발부터 배포까지 쉽게 할 수 있도록 발표를 하셨던 내용이고요. 예전에는 지옥에서 온 테이블 곱하기 참여 프로젝트 개수였던 게 베어 그랜트가 나오면서 대박이다. 이제 쉽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서버에는 어떻게 배포를 할까? 그리고 서버가 100대가 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서버의 100대를 버전을 관리하면서 배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서버 100대에 버전을 관리하면서 배포를 했는데 전부 다 롤백을 동시에 하려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서버 100대를 자동화해서 배포하려면 하게 만들었는데 배포하는 도중에 라이브러리가 버전업돼서 서버마다 버전이 달라지게 되면 어떡하지? 하지만 서버 100대 중에 50대는 우분투, 50대는 센토스라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서버가 100대가 아니라 1000대가 되면 어떻게 하지? 10,000대가 되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그 서버가 트래픽이 오르락내리락해서 빠르게 올렸다 내렸다 빠르게 내렸다 하려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그 서버가 다른 개발자가 설치한 라이브러리 때문에 내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걸 매일 하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이 생긴 거예요. 망했죠? 그래서 나왔습니다. The Future of Linux Containers. 이 사진은 2013년 3월에 산타클라라 파이콘에서 다클라우드 창업자 솔로몬 하익스가 5분 동안 발표한 내용입니다. 5분 동안 발표한 걸로 봐서는 이 메인 발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짧게 시간을 가지고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아니면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엄청 혁신적인 발표가 있었던 거죠. 그림이 되게 중요해요. 아까 그 도커 그림에서 봤던 그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장비가 슬라이드에 포함이 됩니다. 도커가 뭘까요? 도커 번역을 보면 독이 이제 항구를 뜻하고요. 항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도커라고 합니다. 왼쪽에 그 1940년대에 항구 노동자들을 이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이렇게 꾀하는 거죠. 사실 컨테이너 기술은 1979년부터 개발이 되고 있었습니다. 1979년에 유닉스 V7에 보면 CH 루트 기능이 포함이 됐고요. CH 루트로 프로세스의 루트 디렉터리 위치를 다르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LXC, 리눅스 컨테이너를 의미하고요. 여기서는 C그룹스는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CPU 메모리, I/O 네트워크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프로세스마다 제한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가 좀 더 용이해진 거죠.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는 글로벌 리소스였던 파일 마운트, 프로세스, 네트워크, 그리고 IPC, 호스트네임, UID를 다른 네임스페이스와 구분해서 이렇게 격리해서 운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CH 루트, C그룹스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하면 지금 도커를 쓰는 것과 유사한 환경을 구축해서 쓸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쓰기 불편했기 때문에 어려워서 많이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이제 도커가 발표되면서 이 어려웠던 CH 루트, C그룹스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한 기술이 조금 더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로 오픈이 된 거죠. 도커는 LXC 기반으로 시작이 됐지만 도커 0.95 전부터 리브 컨테이너라는 라이브러리를 자체 개발했고요. 이후에 리브 컨테이너를 리팩토링한 구현체인 런C가 기반으로 사용됩니다. 런C는 피보탈 클라우드 파운드리가 사용하는 가든이라는 도커와 유사한 컨테이너의 내부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컨테이너와 VM을 비교해 볼 텐데요. 컨테이너와 VM은 비슷해 보이지만 컨테이너는 운영체제를 가상화하고 VM은 하드웨어를 가상화합니다. VM은 하드웨어를 가상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리고요.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하이퍼바이저 위에 게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버처 머신마다 하나씩 올라가게 됩니다. 컨테이너는 호스트 OS의 커널을 공유합니다. 호스트의 커널을 공유하고 프로세스의 실행 공간은 앞에서 설명했던 CH 루트, C그룹스, 네임스페이스로 격리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왼쪽 그림에 보시면 호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 위에 도커가 올라가게 되고요. 도커 위에 컨테이너들이 실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커는 하드웨어를 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호스트의 커널을 공유하며 프로세스 실행 영역을 컨테이너 외부와 격리해서 VM의 장점을 가지면서 호스트의 커널 물리 리소스에 계층 구조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면 빠르고 가볍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컨테이너의 장점들을 도커가 모두 가지게 됩니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커 파일에 어떤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일한 규격의 상대로 포장되어 있어서 도커 이미지라는 동일한 규격으로 이미지가 생성되기 때문에 해당 규격에 맞춘 기계로 쌓고 바다 육지로 옮기고 쉽게 풀고할 수 있습니다. 도커의 규격을 통해서 데브옵스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을 적용하기가 무척 편해집니다. 컨테이너한 내용들이 다른 컨테이너로부터 보호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네임스페이스, CH 루트, C그룹스를 통해서 아이솔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다른 프로세스와 격리된 상태로 컨테이너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장점들을 도커 컨테이너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IBM에서 공유한 그림인데요. 베어메탈 환경과 그리고 KVM 그리고 도커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네이티브와 KVM은 상당한 성능 차이를 보여주는 반면에 도커는 베어메탈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잘 나온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베어메탈의 리소스를 100% 사용하는가 보다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얼마나 적당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컨테이너가 빠르게 잘 살아날 수 있는가, 회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새로운 환경에 스케일 아웃할 수 있는가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도커가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신뢰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책을 보면 구글은 오래전에 이미 매주 20억 개가 넘는 컨테이너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갈 때가 됐어요. 그러면 도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간단합니다. 도커 파일 명세를 작성하고요. 작성한 명세를 가지고 도커 빌드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이미지를 도커 런 명령으로 실행하면 끝입니다. 우리가 GitHub을 통해서 소스 코드를 업로드하고 공유하는 것처럼 도커도 도커 허브를 통해서 도커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명령도 Git과 동일하게 Git의 커밋 메시지처럼 도커 커밋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Git push, 도커 push, Git pull, 도커 pull 이렇게 매칭되게 명령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커 허브는 도커의 기본으로 세팅된 퍼블릭 레지스트리고요. 프라이빗 레지스트리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도커 push pull 명령의 디폴트 대상 경로는 도커 허브입니다. 도커 풀 아스부밤 헬로우 노드에 레이티스트로 명령을 하게 되면
도커 풀 레지스트리 허브 도커닷컴의 아스부밤 계정에 있는 헬로 노드 이미지의 레이티스트 태그를 풀 받아줘 라는 명령으로 해석됩니다. AWS 환경 위에서 프라이빗 도커 레지스트리를 운영하게 된다면 ECR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엘라스틱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라고 하고요. 도커 로그인 명령을 통해서 도커 허브가 아닌 퍼블릭 프라이빗 레지스트리에 로그인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커 푸시 풀 명령에서도 레지스트리 주소를 넣어주면 특정 레지스트리에서 이미지를 푸시하거나 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베타 단계이긴 하지만 GitHub의 패키지 레지스트리도 도커 이미지의 레지스트리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커 아키텍처인데요. 호스트에는 도커 데몬이 돌게 되고요. 사용자는 도커 빌드, 풀, 런 명령을 도커 데몬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에서 생성된 이미지는 레지스트리로 푸시하고 풀 받을 수 있습니다. 로컬에 생성되거나 풀 받은 이미지는 도커 런 명령을 통해서 컨테이너로 실행되게 됩니다. 도커는 도커 데몬과 도커 CLI로 구성됩니다. 모든 것은 API로 전송됩니다. 도커 CLI는 API를 통해서 도커 데몬에 바런 도커 소켓을 이용해서 명령을 전송하게 됩니다. 아래 도커 홈페이지에 보시면 각 API에 대한 명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커는 이미지를 저장할 때 레이어를 사용합니다. 이 레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커 이미지에 변화가 생겼을 때 모든 이미지 내용을 다시 빌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생성된 이미지에서 변경된 내용분만을 이미지에 추가하게 돼서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분투 15.04의 자물쇠로 잠긴 이미지 영역이 각 변경 사항을 해시로 구분해서 레이어로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분투 15.04 이미지에 자물쇠로 잠긴 리드 영역이 확인됩니다. 이 리드 영역은 절대 수정되지 않습니다. 이 리드 영역 위에 변경 사항만이 라이트 레이어로 쌓이게 됩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는 스테이트리스, 이뮤터블, 모탈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며 언제든 죽을 수 있습니다. 리눅스 환경에서는 바립 도커의 AUFS, DIFF 디렉토리 아래에서 레이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AUFS는 도커가 지원하는 다양한 스토리지 드라이버 중에 기본이 되는 드라이버고요. 다른 스토리지 드라이버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커의 기본적인 내용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커 명령을 통해서 실제로 도커 이미지를 빌드해보고 실행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처음 만들어보는 영상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텐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구글에서 개발자 이승우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